코스피 6000 시대. 주식시장 대기자금인 고객 예탁금만 무려 120조 원이 넘쳐나는 엄청난 돈 잔치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화랑장 한복판에서 단 며칠 만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대장주를 5조 원어치나 내다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외국인들이 꼭대기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악재가 숨어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 너머에서 5조 원어치의 주식을 무자비하게 던지고 있는 범인은 시장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천재 펀드 매니저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미국 국세청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자기 살을 깎아먹는 줄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주식을 뱉어내는 수동적인 컴퓨터 로봇일 뿐입니다. 오늘은 오직 팩트와 자본시장의 논리만으로 지금 여러분이 당장 주워 담아야 할 황금 티켓의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진실은 이 어마어마한 매도 폭탄을 던진 기계들의 정체와 그들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미국 세법의 맹점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파이프라인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는 한국 ETF라는 거대한 주식 장바구니입니다. 이 장바구니 안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러 우량 기업들이 골고루 섞여 있죠. 그런데 이 수십조 원짜리 장바구니를 관리하는 컴퓨터 기계에는 삼성전자의 미래가치나 뛰어난 반도체 기술력 따위는 단 1%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하나의 원칙만 프로그래밍되어 있죠. 바로 미국 정부가 정해놓은 세금 관련 법을 절대로 어기지 말 것입니다. 미국 국세청의 공식 세법 규정에는 이른바 25대 50 룰이라는 아주 가혹한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룰의 핵심은 아무리 특정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주가가 올라도 펀드 장바구니 전체에서 단일 기업의 주식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분산 투자 규정입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덩치가 25%를 단 0.1%라도 넘어가게 되면 미국 정부는 이 펀드가 누리던 엄청난 세금 면제 혜택을 하루아침에 전면 박탈해버립니다. 펀드 입장에서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것은 회사가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주가가 폭등하고 덩치가 커지는 바람에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놓은 이 25% 바구니 규격을 뚫고 밖으로 삐져나와 버린 겁니다. 블랙록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삼성전자 비중이 법적 허용치인 25%를 무려 3.67%포인트나 초과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눈먼 컴퓨터 기계들은 목숨 줄인 세금 혜택을 지키기 위해서 초과분인 3%대의 물량을 억지로 썰어서 시장에 강제로 뱉어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금융권에서는 이걸 거칠에 좋은 전문 용어로 리밸런싱이라고 부르죠. 가장 달콤하고 비싸진 황금 수박을 억지로 잘라내서 바닥에 버리는 아주 기계적이고 영혼 없는 정리정돈 작업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지금의 5조 원대 매도 폭탄은 회사의 펀더멘탈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단기간에 회사가 너무 잘 나가서 발생한 수급의 역설입니다. 스마트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기계가 던지는 물량을 바닥에서 족족 쓸어 담으면서도 시장이 버티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보 같은 기계적인 강제 매도가 끝나는 순간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억눌렸던 매도 폭탄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부터 기업의 진짜 무서운 기초 체력이 주가에 반영되며 거대한 상승 랠리가 시작됩니다. 그 상승을 수학적으로 담보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도서관에 앉혀놓고 똑똑하게 학습시키는데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뇌를 만드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게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지루한 학습의 시대를 지나 이른바 AI 추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AI 추론이란 인공지능이 책상에 앉아 지식을 달달 외우기만 하던 단계를 끝내고 실제로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공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로봇의 머릿속에 직접 들어가서 스스로 생각하고 땀 흘려 일하는 실전 단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로 튀어나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지연 없이 처리하려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용량과 속도의 기억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집니다. 수만 대의 대형 화물차가 1차선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려다가 도로가 꽉 막혀버리는 병목 현상을 뚫어줄 유일한 해결책, 바로 8차선으로 널찍하게 뚫어놓은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인 HBM과 초고용량 D램입니다.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당장 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메모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거대한 생산 인프라를 온전히 갖춘 기업은 사실상 지구상에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신규 공장을 짓는 데는 수년의 시간과 수십조 원의 자본이 소요되는 물리적인 한계가 완벽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최고 권위의 투자은행 맥쿼리가 2026년 2월 최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무려 301조 원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단숨에 34만 원으로 퀀텀 점프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싸들고 반도체를 사려는 사람은 전 세계에 널려 있는데 공급자는 한정되어 있으니
결국 물건을 쥐고 있는 삼성전자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철저한 판매자 우위의 권력을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에이, 설마 반도체 좀 판다고 300조 원을 쓸어 담겠어? 라고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눈앞, 한국 땅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거대 기업,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무려 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해서 인공지능 로봇과 휴머노이드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5만 장의 최고급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 국가대표급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죠.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눈에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 서버 안에서만 얌전히 놀았다면 이제는 진짜 두 발로 걷고 두 팔로 무거운 짐을 나르는 피지컬 AI, 즉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로봇들이 세상 밖으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로봇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넘어지지 않고 걸어다니려면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를 보냈다가 다시 받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로봇의 몸체 안에 엄청나게 빠른 두뇌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초고속 기억 장치가 직접 탑재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디바이스 메모리 혁명입니다. 현대차 같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이 이 물리적 로봇을 수만 대씩 찍어내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굳이 외국으로 수출할 필요도 없이 한국 땅 안에서만 수십조 원어치가 싹쓸이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독점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킬 진정한 클라이맥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맥쿼리의 예측대로 한 해에 3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벌어들인다면 그 산더미 같은 현금은 도대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될까요? 회사 금고에 꽁꽁 처박혀서 사장님 배만 불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자본주의 금융시장에 아주 냉혹하고 위대한 황금 법칙이 작동합니다. 회사가 장사를 너무 잘해서 돈을 지나치게 많이 벌어 금고가 터져나갈 지경이 되면 역설적으로 그 막대한 돈을 주주들에게 강제로 돌려줘야만 하는 기분 좋은 재무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회사가 공장을 쌩쌩 돌리고 수만 명 직원들 월급을 주고 세금까지 전부 내고도 사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진짜백이 남는 쌈짓돈을 재무용어로 잉여 현금 흐름, 즉 FCF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수백조 원의 쌈짓돈이 회사 금고에 맹목적으로 계속 쌓이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덩치를 나타내는 분모인 자기 자본이 뚱뚱해져서 회사가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려서 이익을 내는지 보여주는 핵심 성적표인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가 급격하게 뚝 떨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깐깐한 외국인 큰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 ROE가 떨어지는 꼴을 절대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걸 핑계로 이 회사는 쓸데없이 금고에 돈만 쌓아두고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굴린다라며 분노하고 가차없이 투자를 철회해버립니다. 이 무서운 사태를 막고 회사의 본질 가치와 주가를 강력하게 방어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금고에 터질 듯이 쌓여있는 그 거대한 현금을 대규모 자사주 소각이나 특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화끈하게 배출해버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연말에 삼성전자가 최소 100조 원 규모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현금 폭우를 주주들에게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재무적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분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가 세금 폭탄이 무서워서 강제로 던지는 이 주식을 조용히 담고 연말까지 흔들림 없이 버티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 100조 원짜리 엄청난 보너스 파티의 VIP 초대장을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을 방어적으로 보는 회의론자들은 제게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만약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못 지으면 반도체 수요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투자는 늘 하방 리스크를 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 훌륭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 구동의 필수적인 전력망 공급 인프라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역발상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전기가 부족해서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는 뜻은 새로운 반도체 경쟁자가 감히 이 시장에 진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튼튼한 절대적인 진입 장벽이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유명 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가 발표한 분석을 보면 전력망 인프라 부족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작년보다 무려 13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전기가 모자라서 새로운 경쟁자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면 결국 이 전력 부족 논란은 이미 인프라를 지어놓고 물건을 찍어내는 1등 기업의 반도체 가격을 끝없이 올려주는 무적의 방패이자 엄청난 호재가 될 뿐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자본시장의 은밀한 인센티브 구조를 꿰뚫어 보신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실천해야 할 확실한 행동 강령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뉴스에서 떠드는 외국인 5조 매도 폭탄이라는 뻔한 가짜 공포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삼성전자의 치명적인 위기가 왔다는 신호가 아니라 융통성 없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세법 규정을 어기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기계적인 에러 물량일 뿐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전염되어 내 소중한 주식을 헐값에 던질 때
오히려 바구니 밖으로 튕겨나온 이 최고급 세일 상품을 여유롭게 쓸어 담으십시오. 둘째, 주가 수익 비율인 펄을 확인하며 멘탈을 꽉 붙잡으십시오. 당장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300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의 크기에 비해서 현재 주식 가격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팔리고 있는지 알려주는 가성비 딱지입니다. 이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는 순간 지금이 내 투자 인생 역사상 다시 오기 힘든 가장 완벽한 줍줍 구간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다가올 100조 원 특별 배당 잔치의 넉넉한 주인공이 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남들이 압도적인 실적을 뉴스로 뒤늦게 확인하고 불나방처럼 달려들 다가오는 연말, 우리는 미리 선점해둔 주식을 꽉 쥐고 조용히 미소만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통장에 두둑하게 꽂히는 역대급 배당금으로 따뜻하고 풍요로운 겨울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자본시장은 룰과 인센티브 구조를 파악한 자가 수익을 온전히 다 가져가는 정직한 전쟁터입니다. 글로벌 자본의 눈속임 구조를 꿰뚫어 보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의 수급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정보의 약자가 아닙니다. 남들의 가짜 공포에 흔들림 없이 시장을 주도하시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